55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레버리지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봤는데 정작 지금 한국 증시는 다시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강하게 반등했고 코스피는 7천선을 다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승장에서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의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개인은 팔고 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은 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맞는 것일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따라가도 되는 걸까요? 오늘은 단순한 주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한국 증시에서 벌어진 55조 원 규모의 레버리지 투자 손실 추정치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둘러싼 외국인과 개인의 수급 차이, 그리고 앞으로 한국 증시가 어디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지 숫자를 통해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55조 원이라는 숫자부터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시티는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국내 레버리지 ITF 투자에서 약 38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조 원 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도 포함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55조 원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에서만 발생한 손실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개인 투자자들이 레버리지라는 구조를 통해 상승폭을 확대하려 했고 시장이 반대로 움직였을 때 손실 역시 훨씬 빠르게 커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증시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은 팔고 있는데 외국인은 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주간 상승률은 무려 11.49%였습니다. 8월 14일 코스피는 장중 7천선을 넘어 7010.86까지 올라갔고 종가는 6577.94로 마감했습니다. 15거래일 만에 다시 7천선을 터치한 것입니다. 그날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약 3조 원 규모를 순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집중적으로 사들인 종목이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약 2조 4천억 원, 삼성전자를 약 2조 2,800억 원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개인 투자자는 이들 대형주를 대규모로 팔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개인은 팔고 외국인은 사는 것일까요? 단순히 개인이 틀렸고 외국인이 맞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두 투자자 집단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간과 투자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최근 급등장에서 수익을 확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투자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단순한 한국 주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자산으로 바라봅니다. 특히 AI 데이터 센터가 확대될수록 고성능 메모리와 HBM 수요가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에서 다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미국 AI 기업들의 실적과 투자 전망이 개선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 증시의 상승은 단순히 한국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많이 사서 만들어진 상승이 아닙니다. 오히려 글로벌 자금이 한국의 대형 반도체주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절대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가격이 반드시 좋은 가격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것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하게 상승했다는 사실과 앞으로도 같은 속도로 계속 상승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지난 8월 14일까지 삼성전자는 한 주 동안 약 18.8% 상승했고 SK하이닉스도 약 15.7% 올랐습니다. 코스피 전체가 한 주에 11.49% 상승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빠른 움직임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빠르게 상승하면 투자자는 반드시 한 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의 실적 전망이 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주식시장은 현재의 실적만 거래하는 곳이 아닙니다. 6개월 뒤, 1년 뒤의 실적과 현금 흐름을 미리 가격에 반영합니다.
따라서 AI와 HBM에 대한 기대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됐다면 실제 실적이 좋아지더라도 주가의 상승 속도는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이 커집니다. 레버리지는 단순히 수익을 2배로 만드는 도구가 아닙니다. 시장 방향을 틀렸을 때 손실도 확대시키는 도구입니다. 특히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에서는 투자자가 상승에 대한 확신을 갖기 쉬워집니다. 삼성전자가 올랐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올랐습니다. 코스피도 7,000선을 다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닐까.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레버리지가 등장합니다. 문제는 시장이 항상 투자자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 만에 방향이 바뀌면 레버리지 상품에서는 손실이 훨씬 빠르게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이후 약 2달 동안 개인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는 동안 증권사와 한국거래소가 거둔 관련 수수료는 약 117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증권사 위탁 매매 수수료가 약 894억 원, 거래소의 거래와 청산 결제 수수료가 약 279억 원 수준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매우 단순합니다. 투자자가 거래할 때마다 시장 인프라는 수수료를 얻습니다. 하지만 투자자가 손실을 봤다고 해서 그 수수료가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에서는 수익률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 빈도와 변동성, 그리고 투자 기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금융당국 역시 이런 위험을 그냥 방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기본 예탁금이 강화됐습니다. 그만큼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개인 투자자에게 높은 위험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금융시장에서 더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빚입니다. 오늘 나온 경제 관련 자료들을 보면 올해 2분기 한국 가계 신용이 사상 처음으로 2,0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주식시장 강세를 이용한 이른바 B2 수요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주식이 오르고 집값이 오르면 부채를 이용한 투자도 당장은 수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다시 상승하거나 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조정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국 지금 한국 시장을 이해하려면 삼성전자 주가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세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합니다. 첫째, 외국인이 계속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하는가? 둘째, AI와 HBM 수요가 실제 반도체 기업의 실적으로 이어지는가? 셋째, 개인 투자자의 레버리지와 가계부채가 다시 빠르게 증가하는가? 이 세 가지가 앞으로 한국 증시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입니다. 특히 외국인 매수가 계속되고 반도체 실적이 기대를 충족한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 사이클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가 약해지면서 개인의 레버리지 투자만 다시 증가한다면 지금의 상승장은 상당히 큰 변동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을 보면서 삼성전자를 사야 한다, SK하이닉스를 팔아야 한다 라고 단순하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장의 돈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디에서 나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숫자를 보면 매우 분명한 장면 하나가 나타납니다. 개인은 수익을 확정하기 위해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반도체의 미래 가치를 보고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레버리지 투자자들은 훨씬 더 큰 변동성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55조 원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바로 이것입니다. 상승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시장이 떨어질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계속 오를 것 같다는 확신이 가장 강해지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매수 가격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강한 상승장과 안전한 투자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장기적인 AI 반도체 성장 가능성은 분명히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투자 판단에서는 주가보다 먼저 실적을 보고 뉴스보다 먼저 수급을 보고 수익률보다 먼저 리스크를 봐야 합니다. 코스피 7,000,
이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7천을 누가 만들고 있는가입니다. 외국인의 돈인지, 개인의 빚인지, 아니면 실제 기업의 이익 성장인지. 앞으로 한국 증시의 다음 방향은 바로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상승을 새로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시작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너무 빠르게 오른 시장의 마지막 추격 구간이라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한국 주식, 미국 증시, 금리, 환율, 반도체,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서로 연결된 돈의 흐름을 숫자와 데이터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